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정엽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컨설팅 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이번 주 투자 유치 소식이 정말 많은데요. 조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M&A 뉴스가 하나 나왔죠? 네, 프롭테크 스타트업의 선두주자인 직방이 쉐어하우스 우주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좋은 콜라보가 일어날 것 같은 조합이네요. 직방은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을 것 같고 우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주는 2012년 설립한 쉐어하우스 주택 임대 관리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77개 지점에서 쉐어하우스 임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직방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1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이제 직방이 1인 주거에 대한 주택 임대 관리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아무쪼록 앞으로 대학생을 비롯한 사회인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멋진 리빙 플레이스가 제공되길 바랍니다. 요새 정말 프롭테크가 대세인가 봅니다. 또 다른 프롭테크 스타트업 뉴스가 있죠? 네,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와 토지 건축물 대장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1등 토지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 스타트업 디스코가 세마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디스코 측은 이번 투자 금액을 통해서 1초 만에 발급하는 부동산 등기부 서비스, 무료 확인 가능한 경매 정보 열람 서비스, 투자자 정보 관리 시스템 등 부동산 투자를 손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반기 중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 마치 주택 가격 한 번에 알아보는 앱 호갱노노의 빌딩이나 토지판 버전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멋진 파이팅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프링캠프의 투자 소식 알려주시죠. 네, 스프링캠프가 AI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용자 자세를 인식하고 개선하여 운동 효과를 높여주는 홈 트레이닝 서비스인 라이크핏을 개발했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위힐드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와, 이번엔 홈트 스타트업이군요. 위힐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네, 요새 유튜브 등에서 영상 보면서 홈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일방향으로 정보를 받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오프라인 PT를 병행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높은 비용과 반복적인 시간 할애가 어렵다는 것이죠. 위힐드의 라이크핏은 사용자 운동 자세를 머신러닝 결과에 따라 AI가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려줘서 기존 서비스의 단점들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투자를 진행한 그 고경표 이제 스프링캠프에 있는 심사역이 위힐드는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혁신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는데 앞으로의 멋진 성장 응원하겠습니다. 네, 보험의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보맵의 투자 유치 소식 알려주시죠. 네, 보험 스타트업 보맵이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보맵 측은 이번 투자를 통해서 보험 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보험 출시 외에도 의료,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 보험 추천, 보험금 청구 자동화 등 인슈어테크 플랫폼 입지를 다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멋지네요. 보맵 류준우 대표가 이제는 더 이상 죽어서 나오는 무거운 그런 보험이 아닌 나의 오늘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일상보험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하고 확인, 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세대 라고 아주 인상적인 멘트를 남겼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멋진 사업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려주시죠. 네, 식자재 유통 플랫폼 마켓보로가 10억 원의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켓보로는 식자재 유통관리 서비스 마켓봄과 식당 전용 B2B 오픈마켓 서비스 그레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인데요. 식자재 유통업체 검색과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식자재 공급업체는 새로운 음식점 고객을 확보하고 음식점은 가격 비교, 최저가 견적, 대용량 할인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요식업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요. 네, B2B 채팅 상담 솔루션 채널톡을 운영하는 조이 코퍼레이션이 25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톡은 홈페이지 방문객이 별도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채팅 버튼을 클릭해서 상담사와 1대1 대화를 할 수 있는 채팅 솔루션입니다. 채널톡은 관리자용 앱을 통해서 고객 상담 내역과 중요도, 상품 구매 내역과 질문을 자동 분석해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상담이 끝나면 자동으로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어서 서비스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현재 1만 2천여 개 기업이 이 채널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멋진 성장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매슈어 벤젤스가 인포그린의 시드 투자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인포그린은 유아용 화학제품 유해 성분 정보 플랫폼 맘가이드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인데요. 맘가이드는 이용자가 제품과 브랜드명을 검색하면 성분과 등급, 유해성을 한 번에 제공하며 세제나 탈취제는 친환경 인증 정보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밖에도 발암성 성분,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포함 여부와 알러지 유발, 과민 과민성 성분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마치 그 유아용품계의 화해 같은 그런 서비스
서비스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은요. 동남아 기반 소셜미디어 커머스 플랫폼 카리스를 운영하고 있는 매드스퀘어가 32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카리스는 온라인 셀럽들이 자신만의 샵을 개설하고 제품 설명, 리뷰 등을 통해서 판매가 진행되는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셀럽 규모는 3천여 명으로 이들 팔로워 수는 합계 3억 명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6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와, 요새 정말 동남아 지역이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최근 그 국내 중소 브랜드가 손쉽게 동남아에 진출할 수 있게 돕는 플랫폼인 온도도 이 스토어를 열어서 마케팅과 물류, 판매, 회계, 정산, 고객 지원 등 필요한 것을 모든 걸 다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걸 보면 분명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중기부 관련 소식 알려주세요.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합니다. 정부 전체 추경 금액 중 약 19% 수준인데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지원,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난 해소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미세먼지 저감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고객만족센터 등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중장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패키지 지원, 창업 초기 기업 대상 혁신성장 지원 펀드 투자, 스케일업 전용 펀드 신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자금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와, 그렇군요. 이번 이제 추경 신청 금액이 많이 나와서 스타트업들에 더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다음은요. 네, 다음 소식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박영선 장관 활동 소식인데요. 지난 22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국 19개 혁신센터장 및 파트너 대기업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그간 파트너 대기업들과 혁신센터 간의 협업 사례, 대기업의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등이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지역별, 분야별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며 중기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 주에도 박 장관의 취임 초기 소통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적인 아주 통 큰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모빌리티 지원 소식 알려주시죠. 네, 쏘카가 법인 차량 공유 서비스 쏘카 비즈니스를 출시했습니다. 쏘카 비즈니스는 전국 4천여 개 쏘카존에서 1만 2천여 대의 쏘카 차량을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법인 차량의 운영,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고 필요한 시간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도록 해서 관리의 비효율을 줄인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한 업무용 차량 이용 비용의 절감 효과가 꽤 크다고 알려졌는데요. 쏘카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국내 1만 7천여 기업이 가입해서 업무용 차량을 카쉐어링으로 전환한 이후에 최대 30에서 50% 정도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쏘카가 이 전방위적인 모빌리티 사업 확장 속도에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됐네요. 이어서 알려주세요. 외국인 대상 택시 브랜드인 인터내셔널 택시를 운영 중인 KST 모빌리티가 여행 액티비티 예약 플랫폼 클룩과 제휴를 맺고 인터내셔널 택시 서비스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인터내셔널 택시는 서울시 공식 외국인 관광 택시로 외국어가 능통한 운전자를 통해서 서울에만 현재 380대가 운행 중인데요. 이를 통해서 택시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 상품들을 출시하며 협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멋진 협업 사례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요새 왜 그 전동 킥보드 같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스아시아의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 고고싱이 출시했다죠? 네, 고고싱은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자전거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고 처리 관련 보험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지어 전동 킥보드에 서스펜션을 탑재해서 설계상의 안정성을 높였고 GS25 편의점에서 충전 서비스를 상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1차 서비스 지역은 강남 판교 일대입니다. 업계 최초로 보험을 적용하고 편리하게 충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이 편의점을 이 충전 스테이션으로 사용했다는 게 아주 그 편리성을 높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왜 자전거 중고 거래 플랫폼 라이트 브라더스가 최근에 6억 7천만 원 규모의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이에 이어서 또 멋진 상품을 선보였다죠? 네, 라이트 브라더스는 검증된 중고 자전거 제품을 위한 거래 플랫폼인데요. 최근 B&K 캐피탈과 함께 프리미엄 자전거 선택형 리스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전거가 웬만한 오토바이 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생기고 있는 요즘에 아주 흥미로운 모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전거로 전국 일주도 해봤고 자전거 참 좋아하는데 아주 정말 멋진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왜 이제는 배달 오토바이, 즉 이 이륜차들도 전기
이륜차로 바뀔 거라고 하던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서울시가 지난 24일 프랜차이즈 그리고 배달 전문 업체들과 전기 이륜차 전환 상생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맥도날드와 피자헛, 교촌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 배민라이더스, 메쉬코리아 등 물류 배송 스타트업 6곳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배달에 이용 중인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네요. 자리에 함께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업무 협약이 민관 협력으로 생활권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를 거두는 모범적인 사업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체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 환경도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 모빌리티가 더욱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려주세요. 배달의 민족이 일회용 수저와 포크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방금 저희가 이 녹음하기 전에도 사실 배달의 민족 통해가지고 피자를 한 판 시켜 먹었는데 이 기능이 적용된 걸 직접 봐가지고 저도 포크를 안 받았거든요. 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사화가 되었네요. 네, 이 기능은 4월 22일부로 일괄 적용되었고 모든 주문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민 측은 이용자와 외식업주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능을 도입했고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일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런 기능 도입을 알리기 위한 이벤트로 4월 30일까지 주문권에 한해 일회용품을 안 줘도 된다고 선택을 하면은 주문한 모든 고객에게 1,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맛있는 배달 음식도 시켜 드시고 환경운동에도 부담 없이 한번 동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죠. 니베아로 유명한 글로벌 스킨케어 기업 바이어스도르프가 니베아 엑셀러레이터 1기로 선정된 국내 뷰티 스타트업 기업 5곳을 발표했습니다. 니베아 엑셀러레이터는 바이어스도르프 대표 브랜드인 니베아가 위워크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차세대 K-뷰티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1년 동안 초기 투자, 바이어스도르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최고 책임자들과의 멘토링, 그리고 이들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위워크 홍대점 입주 등 다양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기업과 연계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워크가 참 인상이 깊네요. 앞으로도 이를 통해서 K-뷰티의 위상이 더욱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행사와 공모 소식 알려주시죠. 한국무역협회가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스타트업 축제 360도 서울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 혁신기업과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도약을 모색하는 축제형 콘퍼런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도전을 주제로 인사이트 콘서트, 스타트업 전시 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조연설로 에릭 바맥 넷플릭스 부사장, 토드 슐먼 팬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초대되었고 초청 강연에 연예인 송은희 씨, 영화감독 김용화 씨가 맡을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유명 VC 관련자들을 초청해서 토크쇼 형식의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고 코엑스몰과 광장에서 전시 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360도는 촬영을 한번 가봐야겠죠? 혹시라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추후 저희 스타트업 위클리를 통해 멋진 스타트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국토교통부에서도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오는 6월 2일까지 2019 부동산 서비스 산업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부동산 분야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요. 관련 분야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모 주제는 ICT와 공유경제를 활용한 부동산 이용 관리 등 부동산 신사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 산업 전 분야이고 총 상금 1,550만원 규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와, 이제 정말 프로테크가 대세인가 봅니다. 다음 소식이요. 네오플라이가 5월 8일까지 2019 밸류업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ICT와 소비재 등 전 분야이고 선발 기업에게는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자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와, 5억까지. 투자금 규모가 큰 만큼 엑셀러레이팅 단계에서 벗어나 빠른 성장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에게 아주 문호가 열려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요. 네, 한화생명 드림플러스가 글로벌 시장 진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GEP, 즉 글로벌 익스펜션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GEP는 드림플러스가 2014년부터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대상은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런칭한 스타트업 또는 국내 출시 후 안정화를 이룬 후에 아시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대상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총 4개국이고 모집 기간은 5월 17일까지이며 드림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발되면 6월부터
8월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고 총 4개에서 8개의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유난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표된 한 주였습니다. 관심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오락가락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하세요.